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저희들이 이제 핵심 이론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할 때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려면 채널을 들어오시면은 동영상이 있고 재생 목록편이 있는데 이제 그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은 이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쭉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동안의 핵심 이론에 대한 이야기, 저의 경험담에 대한 긴 아주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핵심 이론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핵심 이론은 한 세네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아주 기본기의 이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Q&A 시간 이후에는 이제 도구들,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있거든요.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도구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Q&A 시간으로 이제 쭉 나갈 건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태도가 생기지 않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회복이 왜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포기하기 때문이다. 또 열심히 이제 후원자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실 태도에 대한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회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저는 예전에는 이제 태도가 좋든 안 좋든 제가 막 달래가면서 많이 도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퍼센테이지를 쭉 따져보니까 달래가면서 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예를 들어 100명 하면 1명? 그리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로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의 100%의 확률을 보인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히 이 길을 따라간 사람은 거의 100%의 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하면 또 너무 좀 그러니까 어쨌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에도 왜 안 되는가? 태도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도를 잘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태도가 잘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열심히 있는 태도가 생겨야 되나? 진지하게 나도 임해야 돼 하고 싶고 나도 이제 열심을 내고 싶은데 이게 잘 진지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토로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또 진지해지지가 않고 또 끝까지 가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인위적인 거라보다는 좀 의도적으로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진지한 태도나 아니면 이제 후원자를 또 따라가는 단순한 태도나 아니면 끝까지 이제 가는 그런 태도들에 있어서의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보통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보통 이제 외부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게임을 멈출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 너무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아서 내가 정말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이렇게 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또는 내가 이제 술을 한 10년간 먹었어요. 10년간 먹었는데 와 이대로 내가 먹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꼭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태도가 100%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고집스럽냐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잘 태도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중에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계기들 중에 하나가 계기가 있어. 계기, 어떤 계기, 사건. 상황은 뭐 이제 압박하는 그런, 내가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면 뭐 계기나 상황이나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계기는 회복의 어떤 계기들이 딱 생기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이제 후원자를 만나서 그런 동기부여들을 이렇게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이제 왔다던가, 아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 라는 깨달음이 왔다던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소개팅에 나갔는데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그걸 못하는 걸 보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계기들이 생겼다던가, 이런 계기들이 있어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제 내 회복에 대한 열심과 태도가 이제 생기는 거죠. 한 100명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머지 99명은 대부분 건성으로 합니다. 건성.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영어 공부 이렇게 하란가 그런 한민근 그런 그 통역 동시 통역사 분이 썼던 책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에 오면 100명 중에 90명은 시킨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게 뭐냐면 뭐 I am 뭐 스튜던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I am Korean, 뭐 he is 뭐 Japanese 뭐 이런 것들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다들 뭐 안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걸 대충 한다는 거죠. 진지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어친다 그래나 포기하고 그냥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에 남는 사람들이 나중 되면 탁월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근데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 진지하지 않아요. 사실 본인은 진지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진지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사람이 뭐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다 끊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또 진지한 사람이 뭐 영상 한두 개로 우리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진지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실천 없이 이런 뭐 영상들을 보기만 해서 끊을 수 있다고, 또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대부분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복에 나가는 그런 진지한 태도로 또 태도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 자신이 이제 압박되는 상황 또는 계기,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을 할 때 나중 되면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honesty, 그다음 open mind, willingness라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이제 사실 honesty가 정직이, 이제 누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열망을 가진 그 정말 내 안에서의 깊은 곳에서의 갈망, 이것이 사실 honesty의 또 다른 의미라고 회복에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willingness의 어떤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불러일으키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나 계기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누가 옆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인데 엄청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끊을 의지가 없어요. 태도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좀 놔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어떤 계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회복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이나 계기가 생기는 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마냥 기다려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뭐랄까, 내가 그 이제 게으름으로 인해 어려워하는데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 이 태도들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방식들 몇 가지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쓰세요. 글. 예, 글을 쓰는데,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왜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글을 쓰세요. 예,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예, 이게 저희의 회복의 커리큘럼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내가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글로 쓰세요. 근데 하루 쓰고 그 다음날 그 질문 앞에 또 쓰세요. 그러니까 어제 썼던 거 또 써도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쓰는 거 한 30일 쓰세요. 열정을 태도를 갖고 싶으면 30일 정도 쓰는데, 그 질문 앞에 매일 쓰는 거예요. 백지에서 다시 노트 하나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나는 왜 회복을 해야 되는가? 뭐 나는 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 질문 앞에 또 다시 써요.
그럼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또 뭐 고통받고 또 쓸 거 아니에요? 또 3일자 또 써요. 4일자 또 써요. 이렇게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똑같은 것만 쓰는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이게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 회복의 태도가 생기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들까지 근접해서 그거를 이렇게 확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왜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계속해서 쓰고 또 쓰세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한 100일이면 100일을 매일 쓰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회복을 해야 될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그걸 요약해 보세요. 근데 그 요약된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내 마음을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왜 회복을 해야 되는가? 저는 제 남은 인생에서 이 회복해서 회복을 하는 과정과 회복을 통해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회복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아마 각자 이유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써서 한 100일이면 100일을 쭉 써보세요. 이게 글로 쓰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회복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예, 이게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예전에 누구죠? 미국의 토크쇼 흑인 분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많이 하잖아요. 회복을 할 때 제 초창기 얘기도 들었던 건데 제가 많이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에 성공한 사람과 함께 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또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 더불어서 이 회복의 열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우리가 힘을 받습니다. 예, 힘을 받아요. 그래서 회복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러면 문제는 그런 사람들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 이제 다양하게 만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영상도 저도 이제 회복의 열정을 가졌으니까 이제 저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그 회복의 열정들을 이어갈 수 있겠죠. 또는 뭐 책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회복을 하셨던.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모임입니다. 모임. 회복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내가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필요해요. 내가 회복하고 싶으세요?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태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회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회복을 위해 그 사람들은 본인이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임에서 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일주일에 뭐 해야지 이거보다는 할 때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평생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홈그룹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모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간다. 이런 모임. 정말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정말 가는 모임을 홈그룹을 하나 두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마음을 둘 곳을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화요일이나 목요일 둘 중에 모임 홈그룹을 보통 두곤 했는데 홈그룹을 둘 때는 명절에도 왔어요. 명절에도 그 모임을 위해 왔고 그리고 휴가 가서도 이제 좀 맞춰서 그 날짜에 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불가피하게 제가 못할 때는 이제 전화로 이제 참여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로 참여하는 건 비공식이어서 저는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태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 이제 힘을 받아서 오는 거죠.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 또 더 배울 게 있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그 안에서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어져요. 회복을 해야 될 이유가 내가 처음에 글로 썼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유가 나왔는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다 보면 내가 회복해야 될 이유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강도가 점점 더 깊어져서 콘크리트처럼 탁 이렇게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올곧게 이제 회복에 쫙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의도적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모임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저도 모임을 저는 목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두 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토요일 또 때론 수요일 이렇게 해서 목요일이 홈그룹이고 목요일 수요일이 홈그룹이고 토요일이 홈그룹이고 수요일은 이제 간헐적으로 가고 월요일도 간헐적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가는데 저는 한 번 이상 한 번은 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모임 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짬밥이 제일 높아요. 모임 다니는 횟수도 높고 좀 아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좀 지혜도 있고 그래서 짬밥이 제일 높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 멤버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멤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리에 딱 앉으시는데 그분이 저보다 모임도 오래 다니셨고 그분은 그 홈그룹을 2개 있는데 아무도 없는 모임을 막 1년 동안 지키시기도 하셨고 이 모임을 만드셨던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지금도 후원자랑 미국에 있는 후원자랑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분이 나누실 때 이렇게 허리를 좀 세우고 또 경청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또 모임 중에 나누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많이 울 때가 있었어요. 울었었어요.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그럼 이제 외국으로 이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울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내가 저 훌륭한 분과 보낸 시간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와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요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동기를 생긴 거죠. 나도 어른이 돼서 이제 정말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속사람도 어른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돕는 일을 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임이 그 하나는 하나는 그 이제 글로 쓰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태도가 아니라 모임. 요게 이제 되게 강력한 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사람들과의 그 이제 한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2가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복할 때 태도에 있어서 사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황적인 거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려는 열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돼요. 사실 놔두면 어떤 계기가 생겨서 오거나 이제 이거죠. 확률을 높이는 건데 뭐냐면 내가 억지로 끌어서는 안 돼요. 억지로 끌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놔두면 어떤 계기나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에 대해서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복을 할 때도 상황이나 계기 같은 게 생겨서 내가 회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럼 기다려야 되냐? 물론 기다리면 좋죠.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의도적인 것 중에 저는 2가지 뽑는데 하나는 글로 쓰는 거. 100일이면 100일을 매일 내가 왜 회복해야 될지를 써보라.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품고 다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다녀라.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임을 정기적으로 다니라가 아니라 회복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통로로 저는 모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도구들에 대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태도는 생명입니다. 이 길을 철저하게 따라온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철저하게는 태도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들을 또 계속해서 또 깊어지는 그런 회복의 여정들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리고 정말 뭔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을 정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같이 동반자로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